계속해서 법선조도,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도를 계산할 때는 광원이 여기 있으면 이 지점에 대한 조도를 구할 때 수직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조도를 계산했었죠. 광원의 광도가 I 칸델라면 Rm 떨어져 있다면 수직된 면에 대한 조도 2, 요 점을 P점이라고 하면 이것은 R제곱분의 I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얘가 입사각이 틀어지게 되면 그때는 입사각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코사인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나죠?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광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Rm 떨어진 점이 여기라면, 그래서 요 점이 P점이라면 우리는 조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라고 하면 R제곱분의 I로 계산이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P점이 어디 있냐면 광원은 여기 있고 P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R라고 하는 이 거리는 광원에 대한 높이하고 그 다음에 거리 L만큼 떨어진 그 지점이 되겠죠. 각은 세타만큼이 되고요. 그러면 이 R은 얼마가 되냐면요. H의 제곱에 L의 제곱을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되고 나면 조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 방향으로 계산하죠. 광원의 무슨 방향이라고 보고요. 직각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조도가 있는데 이 조도는 법선조도라고 불러요. 법선조도를 EN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R제곱분의 I로 계산하게 되죠. 이 P점에서 직각 방향으로 광원으로 향하는 그런 조도예요. 그런데 이 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조도와 이렇게 나타나는 조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면이고 하나는 수평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면은 요 면이죠. 이 면은 무슨 면이죠? 바닥면이잖아요. 수평으로 돼 있죠. 요 면을 수평면이라고 그래요. 수평면에서 위로 발생하는 조도죠. 그래서 이 조도를 수평면 조도라 그래요. 이해되죠? 수평면 조도가 수평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수평면 조도.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면은 무슨 면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면은 수직면이죠. 네, 수직면이에요. 이런 수직면에서 발생하는 조도, 직각으로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수직면에서 발생하는 조도를 수직면 조도라 그래요. 직각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조도는 수평면 조도하고 수직면 조도, 그것을 100다 합을 한 게 법선 조도다라고 하는 거죠. 수평면 조도, 요것을 EH라고 해요. EH라고 하는 수평면 조도는 세타가 있다면 이 세타라고 하는 값은 여기 세타나 여기 세타가 같아지죠.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밑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EN의 밑변은 무슨 성분이에요? 코사인 세타 성분이죠. EN의 코사인 세타다. E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R제곱의 I의 코사인의 세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수평면 조도예요. 수직면 조도는 EV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 높이 성분에 해당되죠. 요 길이에 해당되잖아요. 요 길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높이 성분에 해당된다. 높이 성분. 높이 성분은 EN의 높이니까요. 사인 세타에 비례하게 되죠. EN의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법선조도 R제곱의 I의 사인의 세타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요?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 할 때 수직면 조도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면에서 발생하는 조도, 그 다음 수평면 조도는 요거죠. 수평면에서 발생하는 조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광원의 방향으로 가는 조도, 이것을 뭐라고 하죠? 법선 조도. 이렇게 조도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바닥 BC가 있고요. 높이가 3m입니다. 다음 벽 AB가 있고 거리 4m 떨어진 지점에 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서리 B에서 바닥에서 생긴 조도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닥에서 생긴 조도를 우리 뭐라고 했죠? 바닥에서 생긴 조도를 수평면 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닥면이면 이 윗방향으로 생긴 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여기가 5m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높이가 3m, 밑변이 4m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거리는 5m가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수평면 조도가 20럭스가 되려면 여기 광원이 있어요. 이 광원에 대한 광도 i는 얼마인가 묻고 있죠. 그러면 수평면 조도식을 기억하고 있죠. 이것은 r제곱의 i의 코사인의 세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요. 거리 r은 얼마입니까? 5니까 5의 제곱이고 광도 i는 모르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에 해당되죠.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5분의 3을 곱해준 거죠. 이렇게 된 값이 얼마다? 2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i 값을 구하면 되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i는 어떻게 되느냐? 20에 나누기 되어 있던 것들이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곱하기 5의 제곱에 5죠. 그리고 3은 나누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833.33 칸델라 나오죠. 이렇게 광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닥면에서 생긴 조도, 이 조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성분이 이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코사인에 비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높이가 6m죠. 그리고 거리가 8m 떨어진 점에 대한 P점의 법선조도 구하래요. 그러면 거리 R은 6의 제곱에 8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얘는 10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법선조도 EN이라고 하는 것은 R제곱에 I가 되거든요. R은 10의 제곱이고 광도가 얼마냐? 50칸델라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따라서 조도를 구해보니까 0.5럭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답입니다. 물론 여기서 수평면 조도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수직면 조도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광원 L에서 P점의 방향의 광도가 50입니다. 여기서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고 하죠. 보면 3m, 4m니까 빗변은 5m가 되는 것 알겠고요. 수평면 조도는 수평면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이 여기라고 하면 무엇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이 수평면 조도는 R제곱의 광도가 50칸델라의 어느 거죠? 높이 성분이에요? 밑변 성분이에요? 이거 높이처럼 보이지만 세타가 여기 있으면 무슨 성분이죠? 밑변 성분이 되는 거죠. 세타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세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얼마? 5분의 요거 3이죠. 5분의 3을 넣어주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면 1.2룩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직면 조도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수평면 조도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법선 조도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다음은 원뿔이 있어요. 원뿔 꼭지점에 광운이 존재하고 그 원뿔의 바닥면의 평균 조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입체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입체각 오메가가 있고요. 세타가 존재하면 세타는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거고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오메가다. 따라서 이 면의 평균 조도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면적에 대한 광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의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형 광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오메가 i가 되는 거죠. 오메가 i가 광속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 그대로 넣게 되네요. 원의 면적이에요. 파이 r 제곱이고 광속 f는 오메가 i니까 오메가가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i를 해준 거죠. 요게 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식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입체각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진 않죠? 요거에 대한 조도 구하는 거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다음 예제는 면적에 대해서 광속이 들어왔을 때 조도를 구하라. 평균 조도 구하는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조도에 대한 기본 식에 넣으면 되잖아요. 면적인데 센티메타 제곱이라는 것을 메타 제곱으로 환산해 주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센티메타 제곱은 몇 메타 제곱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센치의 제곱에 메타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니까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에 메타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의 제곱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단위 환산 관계. 따라서 조도 E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면적분의 광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20cm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메타 제곱이 되고 거기에 0.5 루멘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조도를 계산해 보니까 250 룩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찾는 겁니다. 간단하죠? 모든 방향으로 860 칸델라의 광도를 갖는 전등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탁자가 있는데 얘는 원형 탁자입니다. 원형 탁자 위에 3m의 전등을 설치했어요. 이때에 원형 탁자의 조도를 구하라 그러죠. 원형이니까 이 탁자는 조도를 구하려면 이와 같은 원뿔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원뿔. 원뿔이 있고 그 원뿔에서 나오는 광도에 의해서 조도가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원뿔의 입체각을 오메가라고 하면 광도가 있다면 광속 F는 오메가 i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즉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i를 곱해준 게 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도 E를 구하면 이것은 면적분의 광속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원이기 때문에 원에는 면적이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조도 E를 계산하는 것은 파이 r 제곱에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i를 곱해주는 것이 되죠. 여기서 주어지는 것은 광도는 주어져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림에서 찾아내면 돼요. 여기서 잠깐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요 밑변, 반지름에 해당되겠죠. 2m가 되고요. 요 높이 3m가 되겠죠. 그럼 요 빗변은 얼마가 되죠? 이 빗변은 루트에다가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요대로 대입할 수가 있어요. 파이 r 제곱이네요. 2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빗변분의 요각이 세타니까 밑변, 즉 루트의 3이 되겠죠.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을 곱해야 되죠? 광도 칸델라를 곱해야 되죠. 칸델라가 얼마입니까? 860이죠.
그래서 그것을 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2룩스가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예제입니다. 모든 방향의 광도 360 칸델라가 되는 전등을 지름 3m 중심, 지름 3m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원이 되겠죠. 그 중심에 2m 되는 곳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 탁자가 있고 반지름이 얼마가 되죠?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가 돼요? 2m 되는 곳에 전등을 둔 거죠. 얘는 360 칸델라입니다. 이런 전등을 두었을 때 수평면 조도를 구하는 거예요. 수평면은 바로 이 책상면이 되겠죠. 책상면에서 발생되는 조도를 구하는 건데 그때 이게 어떤 수평면 조도를 구하냐? 책상 위에 최소 수평면 조도를 구하는 거예요. 최소.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점, 중심이죠. 여기는 최대가 될 거예요. 최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책상 끝점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따라서 수평면 조도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법선 조도가 되겠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조도가 수평면 조도가 되는데요.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이 수평면 조도, EH는 R제곱의 I의 코사인의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타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수평면 조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거리 R이 얼마냐? 여기가 1.5고 여기가 2m니까 여기 빗변은 1.5의 제곱에 2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R제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1.5의 제곱에 2의 제곱을 하면 돼요. 루트가 없어지겠죠. 빗변이니까. 그리고 칸델라가 360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구해야 되겠죠.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세타는 1.5의 제곱에 2의 제곱을 루트 씌워줘야지 빗변이 되겠죠. 그리고 밑변은 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 값이 코사인 세타 값입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답이 나오죠. 그 값이 46.1 룩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46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해 안 해도 좋고요. 공식만 외워도 좋습니다. 어려운 거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점광원이 아닌 크기를 가지는 광원에 의한 조도입니다. 뭔가 좀 특별한 형태의 광원. 예를 들면 창문에서 비치는 빛에 의한 조도를 구하는 거. 그럼 창문이 광원이 되겠죠? 그런 광원에 의해서 조도를 계산하자라고 하는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단위구법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단위구에 의한 그림이에요. 단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이 1m인 구죠. 반지름이 1m다. 반지름이 1m면 그 1m 표면이 있죠. 1m 표면, 구에 대한 표면이 존재할 거고 거기에 임의의 거리 Rm만큼 떨어진 지점, Dm만큼 떨어진 지점에 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그대로 대응시켜서 P점에 의한 조도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에 창의 면적을 DA라고 하죠. 지금은 사각형으로 표현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를 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원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여기에서 중심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보는 겁니다. 중심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요 길이가 보이죠? 요 길이인데 이걸 원이라고 생각하면 반지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반지름이라고 생각해도.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A라고 하는 반지름이 있다. 이렇게 보면 원이라고 생각하면 파이 A제곱이 면적이 되겠죠. 그게 DA입니다. 그 다음 이것에 대응하는 면적이 여기 단위구 표면에 있는데요. 단위구 표면에서는 DS라고 하는 면적이 있는데 요거는
요게 반지름을 b라고 놓고 파이 b의 제곱이다라고 면적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가 나올까요? 그 중심까지의 거리는 1m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위 9니까요. 얘는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죠? dm가 되는 거죠. 이때에 이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세타. 이 각 세타를 이 각의 비율로 보면, 세타의 각의 비율로 보면 코사인이 됐던 사인이 됐던 이 각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이걸 코사인으로 본다면 d분의 a가 되겠죠. 여기는 1분의, 여기도 b가 있기 때문에 1분의 b가 되겠죠. 같은 각일 것이다. 대응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각을 코사인으로 봐도 좋고 사인으로 봐도 좋고 계산을 해보면 이것은 d분의 a다. 이것은 1분의 b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을 보면 파이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이 면적은 파이의 b의 제곱이 될 텐데 b는 d분의 a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의 d분의 a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파이 a 제곱의 d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면적 ds라고 하는 것은 da라고 하는 면적을 d 제곱으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 개념을 먼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P점에 대한 조도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조도를 구하려면 이 창이 휘도가 균일하거든요. 균일한 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창에 대한 광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광도 I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것은 휘도 B에다가 면적 DA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P점의 조도 E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R제곱의 I거든요. R제곱에, 여기서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D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D제곱으로 놔야 되겠네요. D제곱의 I는 BDA죠. 이해되죠? BDA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DA는 DS의 D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D제곱이 되고 BA는 이렇게 되면 DS의 D제곱이 돼요. 따라서 D제곱, D제곱 약분돼서 없어지네요.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돼요? BDS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도 2예요. BDS다. 여기서 DS하고 수직선하고의 관계되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 수직투영 면적이 되는 거죠. 수직투영 면적이니까 각을 베타라고 하면 이때에 DQ라는 값은 요 DS에 대한 코사인에 비례하는 거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DQ예요. 따라서 미소조도 D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있는 BDS의 BDS잖아요. BDS의 코사인 베타하고 같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B에다가 DQ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도 2를 구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식이 유도가 되는데요. B는 상수고 적분하죠. DQ.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것이 수평면 조도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은 수평면 조도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되는 거죠. 요 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P점의 조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요. 즉 여기에 있는 P점 조도 이 P 값은 이것은 BS거든요. 여기에 BS인데 S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파이 A 제곱이죠. 여기서는 파이 A 제곱. 그리고 뭘로 나눠줘야 돼요? D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에 비례했어요? 코사인의
비례했죠. 코사인에 비례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이해되죠? 따라서 요 식을 정리하면 d제곱에 b파이 a제곱에 코사인의 베타. 이것이 EP, 즉 P점에 대한 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P점의 조도하고 다음 수평면 조도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요 밑에 있는 이 식은 수평면 조도, 이 식은 P점에 대한 조도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요 P점에 대한 조도를 계산해 보면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조도 2는 어떻게 되죠?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보면 d제곱에 파이에 다음 a의 제곱에 휘도 b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코사인 베타인데 수직된 면이니까 코사인 값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을 다시 적으면 파이에 b에 d에 a의 제곱이 되죠. 여기서 d의 a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가 d가 되고요.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뭐가 되죠? 그렇죠.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파이 b에 사인의 세타인데 제곱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이 b 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이것을 단위구법이라고 하는데 그 식은 요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란 이야기죠. 파이 b의 사인 제곱 세타. 만구형 천정과 또 원평판 광원과 여기 원이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런 구광원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파이 b의 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여기에 사인 값을 대입하면 되죠. 사인 값을 대입하면 그 값이 요게 사인 값이니까요. 요 값을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기억하고 공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돼요. 이 부분 구광원에 의한 조도도 요게 사인 제곱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예제 한번 보죠. 이 예제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림과 같이 반구형 천정이 있는데 반지름이 0.3m입니다. 그리고 구내, 반구내 휘도가 주어졌죠. 이때에 A가 2.5m 거리가 있다면 P점의 조도를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빗변이 나옵니다. 빗변은 얼마죠? 요게 0.3이니까 이것은 루트에다가 0.3의 제곱에 2.5의 제곱에 다음 분의 뭐가 되죠? 사인 세타를 구하면 요 각이 세타니까 0.3이 되겠죠. 요게 사인 세타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사인 세타 값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 바닥면 조도, 요 P점에 대한 조도 이 2는 파이 b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파이에다가 휘도가 얼마가 주어졌어요? 4487이죠. 거기에 사인 세타입니다. 그거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0.3이 되고요. 다음 이것은 얼마가 되죠? 0.3제곱 2.5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걸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얼마가 나오죠? 200이 나옵니다. 이러한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도 반구형 천정이죠. 그러면 사인 세타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 구하면 돼요. 빗변은 r제곱에 h의 제곱이 되겠죠. 요 점에 대한 조도 2를 구하라 그러면 파이 b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죠. 파이 b의 사인이 얼마죠? 요거. 다음 세타니까 높이죠. r. 그래서 r제곱,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다 적으면 파이 b r제곱에 r제곱 h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답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돼요. 조명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렵게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광속의 계산입니다. 배광곡선을 가지고 광속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배광곡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을 가지고 배광곡선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입체 배광도입니다. 이 그림에서 광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광원으로부터 입체적으로 광도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광도의 량, 이것을 갖다가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입체 배광도고 평면으로 표현한 것이 수직 배광도예요. 광원이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은 광도가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사가 또 있고요. 뭐 그런 기구들 때문에 실제 배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부분의 그림을 보면 0도일 때가 광도가 가장 크고요. 세타에 따라서 광도의 값이 바뀌어가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각도일 때가 180도일 때가 제일 적고요. 각도에 따라서 배광에 대한 광도의 량이 달라지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광원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광원이 각도에 따라서 나오는 광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속에 대한 분포를 극좌표로 표현한 것을 배광곡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그림은 배광곡선이죠. 구형 광원이고요. 반사갓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배광이 형성됩니다. 형광등이죠. 역시 반사갓 때문에 아래쪽으로 배광이 형성되고요. 요거는 광원이 있는데 반사갓이 위쪽으로 향하죠. 간접 조명 형식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도 약간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조그맣게 나오고 위쪽으로는 광량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간접 조명 중에서도 반간접 조명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왼쪽에 두 개는 직접 조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배광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는 형광등이 되겠죠. 다음은 점광원에 대한 광속을 구하는 건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는 앞에서 F 이퀄 4파이 i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 기억하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4파이 i를 유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파이 i가 나오죠? 적분에서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평면광원이죠. 면광원의 경우에는 파이 i죠. 그것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원주형 광원은 파이 제곱 i가 되겠죠. 파이 제곱 i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요. 반구형 광원은 구형 광원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휘도가 균일한 어떤 광원이죠? 원통 광원입니다. 중앙축 수직 방향의 원통 광원의 광도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원통 광원의 구면 광도, 구면으로 환산한 광도를 구하라는 거죠. 원통 광원의 광속은 파이 제곱 i네요. 광도가 100이니까 파이 제곱 100이 됩니다. 그래서 100파이 제곱이 되죠. 구면 광원이라고 하면 광속은 4파이 i가 됩니다. 따라서 광도는 광속을 4파이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광속이 얼마냐면 요거죠. 파이 제곱 100 그리고 4파이로 나누네요. 이 경우에 파이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100파이를 4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78.5 이렇게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죠. 다음 예제입니다. 광속 계산의 일반식 중에서 직선, 광원, 원통이라고 했네요.
이러한 원통 광원의 광속을 구하는 식은 얻는 건가요? 답이 나와야 되겠죠? 2번이죠. 파이 제곱이 되는 거 2번 답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얘도 원통 광원이네요. 광도가 주어졌는데 전 광속을 구하고 그 다음 구면 광도도 구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 전 광속 구하면 파이 제곱 i가 되니까요. 파이 제곱의 광도가 200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1971 루멘이 나와요. 그 다음 구면 광도를 구하는 거죠. 광속을 4파이로 나누면 됩니다. 구면이니까요. 광속이 1971 4파이가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계산기 눌러보면 얘는 157, 단위는 칸델라. 이렇게 계산이 되죠. 157하고 1971. 따라서 답은 2번이 되죠.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루소 선도에 의한 광속 계산입니다. 배광곡선과 루소 선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곡선이 배광곡선이고요. 이 곡선에 대응하는 이렇게 된 이 곡선을 루소 선도라고 하죠. 루소 선도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대응되느냐면 먼저 배광곡선에 대한 부분은 가운데에 광원이 있는 점, 이 점이 5점인데요. 거기에 광원을 뒀을 때 배광을 나타내는 것을 배광곡선이라고 배웠죠. 이때에 여기를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배광곡선에 대응되는 루소 선도는 동일하게 여기에 광원이 있는 거고요. 그 광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R에 해당되고요. 또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반지름 R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0도로 해서 여기가 90도, 다음 여기가 180도죠. 그것을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0도부터 90도, 180도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내요. 배광곡선에서 이 부분이 0도일 때 광도가 되죠. 그 광도를 여기서 이만큼 표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0도일 때 광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세타일 때 광도는 요만큼 되겠죠. 그 세타일 때 광도가 이만큼 표시하는 거죠. 여기서 0도부터 이렇게 각도가 변할 때 광도는 이렇게 변하죠. 그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변화가 90도까지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90도까지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값들 90도일 때는 이 값에 해당되겠죠. 그 값이 이 값이 되는데요. 그 값으로 변화가 그대로 대응되면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루소 선도라 그래요. 그리고 이 90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하반구 그래요. 아래쪽이라는 거죠. 그 다음 90도부터 180도까지는 상반구라고 합니다. 하반구와 상반구로 나누게 되죠. 상반구에 대응되는 거고요. 상반구는 180도일 때는 0이죠. 그러니까 180도일 때는 0이에요. 그렇게 대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배광곡선이 변화가 되면 루소 선도도 그것에 대응되는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루소 선도에서 광속을 구하려면 루소 선도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루소 선도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면적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인데요. 이것은 이러한 면적을 구해서 전체적으로 적분을 해줌으로써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면적에 해당되는 걸 이해하려면 이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R에 대한 사인 세타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R이 돼 있죠. 그 R에서 높이 성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직각이라고 보면 여기가 세타라고 보면 요거는 R 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가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D 세타라고 되어 있죠. ds는 I 세타에다가 I 세타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여기는 R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값으로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0에서부터 90도까지, 90에서 180도까지 전체적으로 적분해 주면 이 루소선도에 대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을 이렇게 적분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세타가 0에서부터 x까지인데 x는 파이까지 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r이 상수니까 나오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요거는 면적이죠. s라고 하는 것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 r을 이항하게 되면 s분의 r은 요게 되는 거죠. s분의 r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광속을 구해야 되는데 광속은 광도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광도는 d오메가분의 df입니다. 여기서 f를 계산하려면 이항하게 되고요. 양변을 적분해 줘야 됩니다. 미소 부분을 정상적인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인테그랄 i d 오메가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을 다시 써보면 f는 광속이죠. 이것은 i에다가 d 오메가입니다. 입체각을 다시 나타내 보면 2파이에 사인의 세타에 d 세타다라고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두 식을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오메가에 대한 값에서 2파이 빼면은 요거하고 같은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2파이를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2파이 분의 f가 되겠죠. 2파이 분의 f로 이렇게 놓고 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i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니까 r분의 s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두 식이 같으니까요. 광속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f라고 하는 것은 이항해주면 r분의 2파이 s로 놓을 수가 있죠. 이것을 루소선도에 대한 광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식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d 오메가가 이와 같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에 입체각이라고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학적인 개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루소선도에 의하여 광원의 광속을 구할 경우에 광원을 중심으로 한 원의 반경을 r이라고 하고 루소선도의 면적을 s라고 한다면 광원의 광속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요. 방금 계산해봤죠? r분의 2파이 s다라고 하는 1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루소선도가 그림과 같이 나와 있네요. 하반구 광속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림이 상반구하고 하반구가 같이 나와 있죠. 하반구 광속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면적을 구하려면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쉬울 거예요. 여기를 반 자르면 여기가 100칸델라면 여기도 100칸델라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따라서 하반구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50에 100이 되죠. 50에 100이 되고요. 이 부분은 삼각형이니까 50에 100이 되죠. 그리고 얼마를 해줘요? 2분의 1을 해주죠. 얘가 면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의 값을 구하게 되면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R이 얼마죠? 100이 되죠. 2파이에 방금 구한 면적을 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얘가 471 루멘이 나오죠. 지금은 하반구 면적만을 곱했기 때문에 하반구 광속이 되는 거죠. 전체 면적을 다 고려하면 그때는 총 광속이 되는 거고요. 상반구 면적만 고려하게 되면 그것은 상반구 광속이 되죠.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예제입니다. 반사갓이 없는 형광등에 대한 루소선도를 묻고 있죠. 이것은 B와 같은 형태가 반사갓이 없는 형광등에 대한 루소선도입니다. 배광곡선이고요. B를 보면 양쪽에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형광등이에요. 그리고 C와 같이 나타날 때 이것은 평면광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와 같이 D처럼 둥그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 D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구형광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B가 답이 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루소선도가 그림과 같이 될 때 여기서도 하반구 광속을 구하라 그러죠. 전체 광속이 아니라 하반구 광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반구 면적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백칸델라가 주어지죠. 그럼 여기도 백칸델라가 되는 거니까 이 하반구에 대한 면적은 얼마가 되죠? 100 곱하기 100이 되죠. 따라서 하반구 광속을 구하면 이 광속의 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R분의 2파이 S가 되죠. 그러니 R은 100이 되고요. 2파이의 면적은 100 곱하기 100이 되죠. 따라서 628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루소선도가 그림과 같을 때 배광곡선의 식을 구하라 그러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90도일 때 칸델라 값이 얼마죠? 정사각형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니까 90도일 때 광도가 100칸델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100이죠. 요 부분에 0도일 때는 0이고 90도일 때는 100칸델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90도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00칸델라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다 만약에 90도를 넣으면 1이잖아요. 1-1은 0이 되죠. 그러니까 90도일 때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여기는 세타가 없으니까 성립이 안 되고요. 여기다 90도를 넣으면 여기가 파이가 되죠. 180도. 180-180은 0이 되죠. 이것도 답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90도일 때 현재 그 값이 100칸델라다. 90도일 때 100칸델라다. 어느 것인가? 이걸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완전 확산면입니다. 완전 확산면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휘도가 동일한 면, 이것을 완전 확산면이라고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요렇게 여기가 우물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러한 우물에 위에 뚫려 있죠. 그러면 우물에서 밖을 바라보면 이 천정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뚫려 있는 이 면은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 면은 휘도가 균일한 면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완전 확산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얘가 면광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면광원이고 원형이다. 반지름이 A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 확산면을 가정해 볼 때 이때의 광속 발산도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라고 물어요.
광속 발산도는 면적의 광속이죠. 면에서 광속이 발산되어져 나오니까. 그러면 원의 면적이잖아요. 원의 면적은 파이 a 제곱이 되네요. 그리고 면 광원이니까 파이 i가 됩니다.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휘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죠. 휘도의 면적을 곱한다. 이 이야기는 휘도는 면적분의 광도가 되니까요. 기억하죠? 휘도는 면적분의 광도. 따라서 광도 대신에 대입을 하게 되면 파이에 b의 파이 a 제곱이죠. 면적이 파이 a 제곱입니다. 약분돼서 없어지네요. 그래서 파이 b가 되죠. 완전 확산면일 때의 광속 발산도는 휘도의 파이 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R 이꼴 파이 b다. 언제 그렇다는 얘기죠? 완전 확산면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완전 확산면일 때 조도입니다. 조도는 거리 역제곱의 법칙에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광도가 주어져 있죠. 광도 i는 휘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휘도에다가 파이의 r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에 대한 개념으로.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면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파이 b만 남죠. 조도도 파이 b다. 광속 발산도도 파이 b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도 2도 파이 b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도는 어떤 경우에 조도냐? 이 면을 보면 이 면에서 입사되어질 때는 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면에서 발산되어질 때는 광속 발산도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도 2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광속 발산도가 되는 거죠.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조도와 광속 발산도에 대한 관계,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 광속 발산도와 조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면이 있는데 이 면에 광속이 들어와서 광속이 투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속이 들어와서 광속이 투과될 때 투과율이 곱해지죠. 그리고 광속이 반사가 되죠. 그때는 반사율이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흡수율이 존재하고 흡수 광속도 있을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조도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도 개념을 생각하면 여기서는 반사되어져 나오는 광속이니까요. 이 조도는 이렇게 되죠. 광속에 비례하니까. 또 이 조도는 광속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요것은 반사면에서 요것은 투과면에서의 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속 발산도는 R이라고 했죠. 이것은 뭐하고 같아요? 파이 b하고 같죠. 그런데 이것은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조도하고도 같다 그랬죠. 그런데 반사면에서는 반사되는 조도가 될 거고요. 투과면에서는 투과되어지는 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이 이야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기준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R 이꼴 파이 b에 대한 값이 로우 2가 될 수도 있고 R 이꼴 파이 b에 대한 값이 타우 2가 될 수도 있어요. 반사면인가 투과면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총광속은 투과광속과 반사광속과 흡수광속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사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사율. 반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총광속이 얼마냐, 거기에 반사되어져 나오는 광속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반사율이라고 그래요. 어렵지는 않죠? 그러면 투과율은 어떻게 될까요? 요 밑에서는 투과율이 나오겠죠? 투과율은 총광속에 되어서 투과되어져 나오는 광속이죠. 그러니까 투과율이 되는 거죠. 흡수율은 어떻게 될까요? 흡수율은
얘는 총 광속에 대해서 흡수되어지는 광속이죠. 그것이 흡수율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알파와 더하기 로우와 더하기 타우는 100%죠. 1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죠. 반사율이 뭔지, 흡수율이 뭔지, 투과율이 뭔지 그것에 대한 정의를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세요.